뭐 죽음의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데스가 의미하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것도 살아있지 않은,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5억 년 동안 지속이 됐다가 실제로는 5억 년이 지나면서 지구가 점차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어떤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최초의 생명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사실은 뭐 생명체라든가 또는 우리와 같은 인류가 등장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지구와 생명체가 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라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또는 그런 변화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안정적이고 어떤 생명체가 등장하고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의 변화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초기에 박테리아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원핵 생물로부터 오늘날 인간처럼 굉장히 어떤 다세포의 그런 생명체들이 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의 지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굉장히 불합리한,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일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그때는 뭐 초기 2억 년, 3억 년 동안은 지구상에 비만 내렸다. 그래서 그렇게 내린 비가 결국은 지구상의 대양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바다를 형성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구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는 우주가 형성되고 우주가 계속해서 변하는 과정 동안 또는 지구가 형성되고 지구가 계속해서 변하는 과정 동안 소위 말하면 주변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기후의 변화라는 것은 실제로 그 행성, 우리가 지구 같은 행성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생명체의 기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생명체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체가 존재했었던 그 당시 시대적인 여러 가지 컨텍스트들, 더 나아가서는 기후변화라든가 또는 지구의 상황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행성이라든가 우주 전체에서도 어떤 것들이 발생하고 있었는가를 포괄적으로 좀 더 거시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지구의 역사라든가 또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태양계에 여러 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인지 세어보지 않았어요. 하나가 방출됐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태양계 행성 중에서 실제로는 중력이라든가 자기력의 완벽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뱅이라는 것 이후로 빅뱅이 터지고 나서 빅뱅이 만들어지고 나서 1초가 되지 않았을 때 4가지 힘이 완전한 어떤 균형 상태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 중에서는 실제로는 지속적인 변화라든가 또는 어떤 안정적인 변화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중력이라든가 자기력의 어떤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태양과 너무 가깝지도 않고 태양과 너무 멀지도 않기 때문에 태양과의 평균 거리를 유지하면서 뭐 지구상의 여러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빛이라든가 또는 열이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서 어떨 때는 추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더울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스테이블한 어떤 전혀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하나의 행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맨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지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폭이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그 변화의 폭이 컸어요. 온도 변화라든가 또는 뭐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면 실제로는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지구상에 나타난 변화의 폭이라는 것이 좀 더 작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굉장히 안정적인 마치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지구상에는 맨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던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구상에는 굉장히 끊임없이 그 폭은 작을지라도 맨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던 것과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제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그리고 지구라는 어떤 행성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인간과도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런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는 굉장히 단일한 아까 보여드렸던 박테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인류 또는 더 나아가서는 훨씬 더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게 되는데 생명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실제로는 변화하는 동시에 주변 환경에 자신들을 계속해서 적응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지구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라든가 우주라든가 또는 생명체는 모두 다 동일하게 자신들이 맨 처음에 만들어진 그런 상황 속에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또 자신들을 적응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것이 지구, 더 나아가서는 우주와도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지구라든가 우주를 설명하는 자연과학이라는 것과 또는 인간을 설명하고 있는 또는 인류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역사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하면 어떤 상호 소통이라든가 교류할 수 있는 일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와 지구가 크게 뭐 4가지의 중요한 유사성 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의 신체라는 것도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체의 여러 세포들을 보게 되면 세포의 비율들을 봤을 때 수소라든가 철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라는 것 또는 지구라는 것이 형성됐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한 원소가 바로 수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의 그 혈액, 그 블러드 속에 보면 굉장히 많은 나트륨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눈물이라든가 땀이라든가, 제가 학생들한테는 혹시 눈물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런 걸 왜 먹냐라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혹시 뭐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맛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도 굉장히 짭짤한, 소위 말하면 이제 나트륨 성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제로 이런 인간의 몸에 소위 말하면 액체의 상태로 존재하는 혈액에 많은 나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모든 생명체의 기원, 박테리아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생명체가 등장할 때 그런 생명체들이 바다로부터 시작돼서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인간 신체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구상의 대륙과 실제로는 바다의 비율을 봤을 때에는 바다가 지구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실제로는 지구를 그 자체 하나의 인간이라고 비유했을 때에는 오늘날의 우리 모습은 굉장히 유사한 어떤 보편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봤을 때에는 자연과학의 여러 가지 학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구과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또는 뭐 화학이나 생물학,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자연과학들의 학문들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동떨어진, 완전히 분리되고 이것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면 소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유사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 또는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구상에 소위 말하면 박테리아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가 등장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변화하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화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고 인간의 신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럼 왜 인류가 다른 행성도 아니고 지구상에, 그리고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인류가 등장을 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런 등장한 인류들이 전 지구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과연 인류 전체가 가지는 어떤 역사의 의미 또 역사의 중요성, 이런 것들과 함께 어떤 비교하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실제로는 거의 유사한 또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초의 단일한 세포가 39억 년 전에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뭐 연도라든가 뭐 언제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뭐 언제 일어났다,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뭐 지구가 언제 형성이 됐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지구를 이해한다던가, 또는 그런 지구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어떤 다른 것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복합적으로 혹은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질소라고 하는 원소가 등장하게 되면서 일종의 촉매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런 촉매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원소들은 실제로는 그 원소들이 만들어진 일종의 과정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그 특징이라는 것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질소가 등장한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스스로 소위 말하면 자기 생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한, 사실은 원소들도 보면 굉장히 가장 가벼운 수소에서부터 가장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일종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천체 물리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맨 처음에 인류가 등장해서 인류가 어떤 생활을 하고 인류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소위 말하면 그런 것들이 일종의 도시라든가 국가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하나의 문명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런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생명체가 박테리아, 뭐 단세포 생명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박테리아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원래의 자기 형태를 유지하다가 끊임없는 지구의 환경 변화라든가 또는 지구와 주변의 다른 것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존하는 방식들을 점차 개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게 말하면 진화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 상황에 계속해서 뭔가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박테리아가 등장하게 되면서 박테리아의 여러 가지의 소위 말하면 생존 방식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에 걸치면서 변화하게 되는데 그 생존 방식의 변화라는 것이 결국 오늘날 새로운 생명체 혹은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인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테리아가 생존하는 방식 중에 이제 물질 대사 방식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어떤 산소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소비하게 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결국은 하나의 단세포에서부터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개의 다세포 생명체들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박테리아는 뭐 사실은 오늘날도 공존하죠. 저희와 같이 뭐 병원균이라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것인데 한 번도 박테리아와 인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는 우리들 사이의 어떤 관련성이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박테리아가 발전하고 진화하고 변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의 다세포,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 인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발전하고 진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어떤 소위 말하면 일종의 물질 대사 방식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 산소량이 점차 지구상에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진핵세포라든가 다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박테리아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세포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의 어떤 그런 변화라든가 또는 그런 것의 진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인류가 나타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크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어떤 재생산이라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인간의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번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일종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기 시작해서 예전에 뭐 세포의 어떤 스스로의 그런 분열이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어떤 세포들이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재생산이 되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재생산의 방식이라는 것이 점차 복잡해지고 그 수준이라는 것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동물과 또 식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동식물들이 실제로는 계속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식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이 주변 환경과 적응하고 또 주변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는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돌연변이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 돌연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나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돌연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뭐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테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돌연변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으로 가게 되면 지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돌연변이라는 것이 정말로 나쁜 것이냐,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돌연변